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스모의 DJ입니다. 자, 드디어 원전 SMR 마지막 영상입니다. 6월 초부터 거의 한 4개 정도 영상을 통해서 원전 SMR 밸류체인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유틸리티 사업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원전 SMR 쪽 테마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보이는 이 3개 회사들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라고 하는 유틸리티 사업자입니다. 첫 번째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미국 내에 21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 지금 원자로가 대략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0% 정도를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지고 있고,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거의 전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자로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다양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주가를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110불이었던 게 지금은 320불, 대략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비스트라 에너지, 이 회사는 원자로를 6개를 가지고 있고 한 18개 주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 역시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2024년도 1월 달에 40불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190불, 대략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는. 그 다음에 탈렌 에너지. 탈렌 에너지는 원자로를 2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 회사 역시 작년에 60불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260불, 대략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그리고 탈렌 에너지, 이 세 회사 모두 주가가 1년 만에 3배, 5배, 4배 거의 폭등 수준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왔고, 시장에서는 이 세 회사가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 유틸리티 회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회사가 원전 수혜주냐, 원전 수혜주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잘 보시면 아까 미국 내 원자로가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21개, 비스트라 6개, 그 다음에 탈렌 2개, 이거 다 합하면 29개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한 70개 정도는 다른 유틸리티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 듀크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원자로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개 회사 말고 다른 원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은 어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다른 회사들, 원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듀크 에너지, 그 다음에 도미니언 에너지, 그리고 서던 컴퍼니, 이 세 회사가 대표적으로 또 원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듀크 에너지는 11개를 보유하고 있고, 도미니언 에너지는 7기, 그 다음에 서던 컴퍼니는 8기,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장 최근에 완공된 2개의 원자로를 모두 이 서던 컴퍼니에서 만들었고요. 근데 보시면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불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120불밖에 안 해요. 대략 한 30% 상승을 했고, 도미니언 에너지도 40불대에서 거의 이제 58불이니까 60불이죠. 35%. 그 다음에 서던 컴퍼니, 작년 2월 달에 65불이었는데 지금은 92불. 그러니까 대략 한 40% 상승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 회사가 원전 수혜주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최근에 원자로를 완공을 했던 이 서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주가가 4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40배? 40배는 너무했나. 그러니까 4배 이상은 올라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비스트라 에너지는 원자로 6개, 그 다음에 탈렌 에너지 원자로 2개, 반면에 도미니언 에너지 7개, 듀크 11개, 서던 컴퍼니 8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원전 SMR 수혜주라고 치면, 이 세 개 회사들은 아까 봤던 비스트라나 탈렌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전력 시장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해봤어요. 원전 SMR 관련 유틸리티 사업자 보려다가 이제 미국 전력 시장까지 보게 됐는데, 미국 전력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데, 이 전력 시장 내 유틸리티 사업자를 구분하면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여기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 그 다음에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들.
미국은 알다시피 주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만들어진 연방국가잖아요. 그래서 각 주마다 전력 공급을 컨트롤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텍사스는 ERCOT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CAISO, 캐나다 국경 오데오 근처 이쪽은 MISO, 뉴욕 쪽은 NYISO, 이렇게 등등등등 되게 다양한 전력관리위원회가 있고,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전력관리위원회랑 장기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1kW당 얼마의 요금을 고정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기 생산량도 일정할 테고 전기 판매량도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계약에 기반해서 전기를 공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틸리티 사업자들이 경기 방어주라고 그러잖아요.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경기 방어주, 얘네들이 이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 규제를 받는 유틸리티 사업자들을 칭하는 거더라고요. 반면에 이쪽에 보시면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들, 얘네는 그냥 경쟁시장에서 전기를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해서 파는 애들이에요. 전기 사용량이 급등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간다,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수익이 급증을 하겠죠. 반면에 전기가 남아돈다,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쪽 애들은 주가가 급락을 할 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애들은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 성격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전력 시장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보고 다시 전력 사업자들을 봐봤거든요. 아까 처음에 봤었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 얘네들 모두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전기를 판매하는. 반면에 듀크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서던 컴퍼니, 얘네들은 전부 다 규제 사업자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주가가 그냥 꾸준히 상승을 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있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성격이 강하니까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 주가 급등의 이유를 원전과 SMR 쪽에서 찾는 거는 미국 전력시장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판단이 들었고, 제가 봤을 때 이 세계 회사 주가 급등의 배경은 전력난인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이 지어서 미국 내에서 전력이 모자라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력망 투자도 늘리고 미국 정부에서 그래왔고, 이미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전기 모듈을 주 정부 전력관리위원회하고 계약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필요로 하는 전기는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들이 비싼 요금을 책정해서 공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회사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 얘네들이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결론 위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다음에 이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 원전 SMR 투자 증가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한테 득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 이 세 회사 말고 다른 비규제 사업자는 없을까? 투자할 만한 회사가 아직은 주가가 급등하지 않아서, 그런 또 고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전력난 상황 속에서 유틸리티 외에 또 다른 수혜주는 없을까?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다음 장부터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전 SMR 투자 증가세가 이 세 회사한테 득일까 독일까? 미국 전력시장 상황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단 한 기도 없고,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쪽 보조금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SMR 쪽 상업화가 되는 시기가 2030년, 31년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한 5년 동안 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전력 부족 상황은 계속 될 것이고, 전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겠죠. 이 세 회사,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속 전기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익률은 올라갈 테고, 그에 따라 주가도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하지만 SMR이 상용화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2030년, 31년도에 만약에 상용화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 회사 주가가. 그 이유가 기존에 규제를 받는 전력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SMR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그들의 전력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하이퍼스케일러들도 SMR 설계 업체들하고 제휴해서 자체적으로
SMR 발전소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한 오클로 같은 업체는 자기네들의 SMR 발전소 지어서 전기를 판매하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SMR이 상용화된 이후로는 전기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하이퍼스케일러도 자기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테니, 지금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린 에너지, 아마도 얘네들의 전기 판매량은 그때 가면 좀 줄지 않을까.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은 5년, 6년 이후 장기로 봤을 때는 이 세 회사의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 세 회사들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업자가 있지 않을까, 요거에 관한 질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정도는 미국 내에서 전기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화력발전소, 특히 가스발전이에요. LNG 발전. 그러니까 원전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LNG 화력발전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복합화력이나 가스발전 사업자, 이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 내에서 가스발전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 칼파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를 올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 한 5년 정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가스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생산량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스트라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도 사모펀드로부터 천연가스 발전소 7개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는 가스 발전소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전기 생산량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이미 준비를 끝낸 상황이고, 가스 발전 관련해서 발전소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NRG 에너지, 클리어웨이 에너지, AES, 이렇게 3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이 지금 보조금 끊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그 주가가 빠졌는데, 가스 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쪽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전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면.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는 사업자 중에서도 지금 캐펙스 회수가 어느 정도 끝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빠져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아까 위에 가스발전 쪽에서 나왔던 회사 이 2개 있잖아요. 클리어웨이 에너지, AES. 얘네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AES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나요? 제가 플런스 에너지라는 ESS 사업자 영상을 만들었을 때 플런스 에너지의 모회사가 AES라고 그때 한번 언급을 했었던 그런 업체예요. 다만 AES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남미 쪽에도 발전소를 좀 가지고 있는데, 남미 쪽에 정치 불안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석탄 화력 발전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거나 아니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스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부채 문제 가지고 이슈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캐펙스 투자는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 결국은 AES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 테니 얘네들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AES는 퍼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물론 부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저평가 상황이라 저는 이 AES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웨이 에너지, 이 회사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틸리티 외에 수혜주는 없을까? 이쪽 종목들은 좋은 줄은 알겠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는 결국 저는 이 2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클리어웨이 에너지하고 AES. 그리고 저는 AES는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놨고, 그리고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회사, 여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 요쪽 애들, 이 세 회사, 요렇게 총 한 5개 정도 유틸리티 사업자 중에서는 투자해볼 만하다, 요런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원전 SMR 밸류체인 분석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이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린 에너지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향후에 SMR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이 SMR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